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잇몸을 이루고 있는 뼈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치과 대표원장 김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라는 단어 자체는 다 똑같은데 무치약 임플란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 보통 치아를 위는 상악, 아래는 하악이라고 구별을 하는데 상악이든 하악이든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거를 무치약이라고 합니다. 고령층이신 분들은 뼈가 좀 부족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수대로 많이 못 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거의 가능합니다. 뼈도 완전히 튼튼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다 심을 수는 있어요. 다 심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기둥이 치아 하나마다 있는 게 제일 튼튼할 거니까요. 근데 무치약인 경우는 연령이 고령층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뼈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기도 어렵고 사람의 뼈는 나이가 들수록 다 높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가 온전히 다 28개 위치에 들어갈 정도로 뼈가 좋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잇몸에 결국 심는 거기 때문에 잇몸을 이루고 있는 뼈의 두께라든지 골폭, 높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젊으신 분도 선천적인 결손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치아 관리를 아예 안 하신 분도 있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씹는 기능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앞니가 무너지니까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젊으신 분들이 앞니가 무너진 분들은 대부분 다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이렇게 맞닿는 이 위치를 교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높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충치라든지 이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턱 위치도 많이 뒤틀려 있으신 분도 있고 치과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루 만에 이게 다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네, 원하시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좀 고령층인 경우에는 이제 몸의 컨디션이 힘드실 수 있어서 보통 2번 정도로 나눠서 많게는 3번 정도까지 나눠서 수술하고 있어요. 몇 개 정도까지가 네네. 자막 임플란트에 해당이 되는 건지. 최대 최소라고 이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겠는데 최대는 말 그대로 28개를 다 심으신다고 한다면 28개를 다 심으시면 되는데 뼈 컨디션과 비용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까지 이제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임플란트가 고가이다 보니까 최소의 개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최소의 개수로 따지면 아래는 6개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위에는 그래도 7개 정도는 있어야지 유지를 하시는데 최소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뼈가 되겠고 잇몸뼈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 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게 느껴지시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았을 때 두께가 꽤 두껍다 느끼시면은 두꺼운 크기의 임플란트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얇아요? 2, 3mm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뼈가 이제 퇴화되신 거예요. 치아가 빠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뼈는 녹기 시작하는데 또한 원인에 의해서 상실되셨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대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뼈가 많이 얇아져 있어요. 15개 정도 심었던 것 같아요. 뭐 경과는 잘 됐는데 그 환자분이 이제 워낙 고령이셔서 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심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수술 2번에 나눠서 했는데 1시간 이내였어요.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렇게. 그분은 정말 뼈가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뼈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의 이제 없는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동반되셨던 분이거든요. 인공뼈를 이식을 하면 사람의 몸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진짜 뼈로 변환이 됩니다. 그분은 그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었어요. 최종 완성까지는 거의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료했을 때 앞니 2개가 약상으로 부러져서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많이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살릴 수는 없었고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심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본을 떴고 걸어서 하는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완성되는 동안까지는 이제 그걸로 사용하시고 있어요. 임플란트를 할 때 아프냐? 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고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왜냐면 당장 겪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언제 완성되냐? 어떤 음식까지 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음식까지 네. 어떤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드셔도 돼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단단한 거를 많이 드시는 분보다는 부드러운 거 위주로 드시는 분이 임플란트 수명이 좀 더 길어지긴 하겠죠. 아니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너무 먹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임플란트도 수리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뭐 수술 한 번 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해요. 나사로 이루어진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 나사의 조임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이제 클렌징 좀 이제 청소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의 걱정이라면 우선 수술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염려하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이제 내치하잖아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